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이 뭔지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일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강의에서 내 체질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음체질이다, 양체질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나 체질은 네 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 사상체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상체질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우선은 내가 음체질인지 양체질인지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일생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감자가 맞는 체질이 있고 고구마가 맞는 체질이 있다. 감자가 맞는 체질은 음체질이다. 왜냐하면 감자는 뜨거운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음체질이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고구마는 차가운 음의 식물이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는 체질은 양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음체질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신중한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몸이 차갑기 때문에 물을 적게 먹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체질은 뜨겁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또 외형적이고 또 경솔한 면이 있고 시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뜨겁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습니다. 음체질은 대개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어도 별로 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소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우리가 더우니까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나 겨울이 되고 추울 때는 물을 적게 먹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음체질은 양의 음식을 먹고 양체질은 음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 음양의 법칙입니다. 양은 음을 당기고 음도 양을 당기지만은 양과 양, 음과 음은 서로 반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체질인데요. 이 음체질은 내가 양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또 저희 집사람은 양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체질인 내가 먹는 음식과 양체질인 집사람이 먹는 음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같이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같이 먹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제 집사람의 밥상과 나의 밥상이 다릅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먹도록 신께서 우리를 만든 조물주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내가 편하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음체질인 제가 먹는 음식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음체질인 제가 먹는 음식이, 곡식을 보면 현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쌀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참깨, 율무 이것을 음체질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조나, 수수도 음체질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체질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이냐 하면 양체질은 보리를 먹게 됩니다. 쌀은 음체질이 먹고 보리는 양체질이 먹도록, 그리고 밀가루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으로 만든 이 양체질은 콩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콩으로 만든 콩나물이나 또 두부나 순두부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메밀을 바로 양체질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녹두도 양체질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식으로서 이 채소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음체질인 저는 무엇을 먹느냐 하면 당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리도 먹고, 그 다음에
부추나 무나 미나리, 양파, 쑥갓, 냉이 이런 것들을 음체질인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도 먹을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감자, 옥수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는요, 감자만 먹고 살고 옥수수만 먹고 삽니다. 한 해에 내가 감자 먹는 것이 몇 가마 정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감자, 고구마 매일같이 밥 때마다 감자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옛날에도 좋아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감자 먹고 고구마를 옥수수를 먹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체질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산나물, 산속에 나는 나물 있습니다. 고사리나 뭐 고비나 뭐 이런 또 참나물이나 이런 산에 나는 산나물이 음체질에 맞습니다. 그리고 버섯도 음체질에 맞습니다. 이 버섯이 더울 때는, 여름에 더울 때는 버섯이 나지 않습니다. 추울 때, 추워지면 버섯이 납니다. 그리고 버섯이 나려면 또 습기가 있어야 버섯이 납니다. 바짝 마르면요 버섯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이 음체질에 맞습니다. 그리고 버섯을 기르는 곳을 보면 시원한 곳에 버섯이 잘 됩니다. 전에 방송을 보니까 굴 있지 않습니까? 탄광 같은데 그런 데다가 그 나오는 바람을 가지고 버섯을 기르니까 잘 되더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있을 때 바로 버섯이 잘 성장하기 때문에 이 버섯은 바로 뜨거운 양의 식물입니다. 그리고 잎사구가 넓지만 물속에서 사는 연근도 바로 이 음체질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이나 순무 같은 거, 강화도에서 나는 순무, 그리고 두릅 같은 것을 바로 음체질이 먹습니다. 그리고 도라지, 톳, 그리고 우리가 피망, 파, 마, 도토리묵, 돌나물, 돌미나리 이런 것들을 바로 음체질이 먹을 수가 있는 채소들입니다. 그러면 양체질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이냐? 양체질은 몸이 뜨겁기 때문에 잎사구가 넓은 채소들을 먹어야 됩니다. 잎사구가 넓다고 하는 것은 몸이 차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소가 무슨 채소가 있습니까? 오이, 호박, 그리고 시금치, 그리고 배추, 양배추, 우엉, 들깨잎, 케일, 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양체질이 먹을 채소들입니다. 그리고 더덕, 쓴바기, 고들빼기를 바로 양체질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양체질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미역과 다시마를 바로 양체질이 먹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 도라지나 톳이나 그 김은 바로 음체질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은 음체질이 먹고 톳도 음체질이 먹는데 다시마나 미역은 바로 양체질이 먹습니다. 여러분 아기 날 때 미역국 먹잖아요. 그런데 음체질은 미역국 먹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은 그 부기를 빠지게 하기 위해서 호박을 다려 먹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다려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체질은 호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지만 양체질은 호박을 다려 먹으면 부기가 쫙 빠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호박을 다려 먹으면 부기가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체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일로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매실 액기스 있잖아요. 이것은 음체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음체질인 사람은 안 맞는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이 매실 액기스를 많이 좀 원액을 좀 먹어주면 그것이 중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가 갈라진 수박, 그 잎사가 동그란 참외는 양체질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홍옥사과, 또 홍옥사과는 음체질이 먹고 부사사과는 양체질이 먹습니다. 복숭아, 살구, 토마토 이런 것들은
파인애플, 무화과 이런 것들은 음체질이 먹습니다. 그러나 양체질은 어떤 음식을 먹냐면 어떤 과일을 먹냐면 귤이나 감, 포도, 배, 부사사과, 키위, 딸기, 자두, 바나나, 참외, 대추 이것은 바로 양체질이 먹습니다. 견과류로서는 밤과 호두, 아몬드, 은행, 잣 이것은 음체질이 먹고요. 양체질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땅콩입니다. 땅콩을 많이 양체질인 사람은 땅콩을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음체질인 사람은 땅콩 먹고 설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음체질인데 땅콩 먹고 설사해가지고 되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미료 이것은 무엇을 써야 되냐면 이 기름 같은 것은 음체질은 참깨가 많기 때문에 참기름을 먹어야 되고 옥수수가 많기 때문에 옥수수 기름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체질은 포도가 많기 때문에 포도씨유를 먹을 수 있고 들기름이 많기 때문에 들깨가 많기 때문에 들기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이 많기 때문에 콩기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초도 어떤 식초를 먹냐면 사과식초 이런 것들은 포도식초, 감식초 이런 것들은 누가 먹느냐 하면은 양체질이 먹고 음체질은 그런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현미식초 이런 것들은 음체질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후추, 생강, 겨자 이런 것은 바로 그 설탕 이것은 음체질이 먹고요. 그리고 장으로서는 고추장이 음체질이 먹습니다. 그리고 된장은 양체질이 먹게 됩니다. 젓갈 이런 것들은 양체질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기호식품으로서는 우리가 커피 이 차로서는 우리 커피는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양체질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체질은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거나 아니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커피가. 그래서 이 커피도 뭐가 맞느냐 하면 커피는 양체질이 맞지만 설탕하고 프림은 음체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양체질이 커피를 마시면 참 좋은데요. 커피를 마실 때는 바로 원두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체질은 무슨 차를 먹어야 되냐면 생강차, 율무차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차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체질은 커피 외에 녹차 대신 현미 녹차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미가 음체질을 맞기 때문에 순수한 녹차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미자나 오미자차는 음체질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차 이것도 양체질이 먹고 결명자차 이것도 양체질이 먹게 됩니다. 인삼차는 음체질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음체질이 먹는 음식, 양체질이 먹는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기는 이 한국에서 기르는 고기는 집에서 기르는 그 동물의 고기는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소고기 먹는 체질이 있고 닭고기나 오리고기 먹는 체질이 있고 돼지고기 먹는 체질이 있고 개고기를 먹는 체질이 있습니다. 소고기 먹는 체질은 태음 체질입니다. 태음인이라고 합니다. 이 소고기 먹는 체질은 소고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우유나 치즈나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유제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체질의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유 먹고 설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고기 먹는 체질은 녹용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녹용. 그리고 닭고기나 오리고기가 맞는 체질은 소음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닭고기가 맞기 때문에 계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닭고기 맞는 체질이 있습니다. 네 가지 체질 중에 한 사람만이 닭고기를 먹고 계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유가 좋다고 해서 아무나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란이 좋다고 해서 아무나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유 먹는 사람은 계란 먹으면 안 되고 계란 먹는 사람은 우유 먹으면 안 됩니다.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닭고기 먹는 체질은 인삼이 맞습니다. 인삼, 산삼, 인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삼을 먹어도 됩니다. 이 닭고기 먹는 체질이 음체질이기 때문에 한의사들은 열이 있을 때는 인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이 인삼이 뜨거운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삼을 기를 때는 우리가 반드시 햇빛 가리막을 칩니다. 햇빛을 막는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가려주지 않으면 이 성장이 안 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삼이 효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몸에 맞을 때 고치죠. 내 몸에 안 맞는 사람이 먹으면 그것이 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삼의 그 뿌리 밑에 뿌리에 잎하고 연결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삼이 맞는 사람은 먹어도 좋습니다. 먹는 것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삼이 맞지 않는 사람이 먹으면 그거는 되게 먹지 말라고 합니다만은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거기에 효능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능이 많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삼이 맞는 사람은 먹어도 되고 잎사귀도 먹어도 되고 다 먹는 거죠. 우리가 산삼 캐면은 다 먹지 않습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뿌리부터 잎까지 다 먹는 것처럼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인삼이 그러니까 닭고기가 맞는 체질에서는 염소도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꿩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돼지고기가 맞는 체질은 소양 체질입니다. 소양. 이 체질은 다른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생선 전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 생선에 이 음체질이 먹는 연어, 농어, 숭어 이런 거 빼고는 바다 생선 전체를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고기 먹는 체질은 태양 체질인데요. 이 체질은 참 고기도 먹을 게 없고 생선도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붕어는 먹을 수 있습니다. 민물 중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생선이 붕어인데 이것은 개고기 먹는 체질이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다 생선을 먹을 수가 있지만 흰살 생선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 생선 중에서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뭐 꽁치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청어라든지 이런 등푸른 생선은 참치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안 맞습니다. 그거 먹고 혼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체질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고기가 맞는 체질인지 닭고기가 맞는 체질인지 아니면 돼지고기가 맞는 체질인지 개고기가 맞는 체질인지 여러분 먹어보면 합니다. 먹어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이 가라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을 뜨게 한다면 웬만한 병은 성인병은 거의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혈압을요 8일 만에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적도 있습니다. 고혈압. 이 음식을 가려 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암들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간암도 고쳤습니다. 위암도 고칩니다. 어떤 분은요 이 음식을 맞춰 먹고 3개월 만에 위암을 고쳤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나가면 이 음식이 음과 양이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가 맞고 양념 종류가 양체질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추하고 양념하고 다 섞어놨습니다. 섞어놔서 다 섞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이 나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외식을 하게 되면 섞여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체질이 먹어도 괜찮고 음체질이 먹어도 괜찮도록 다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먹고서 괜찮은데 그것을 자주 먹다 보니까 이 안 맞는 음식이 내 몸에 쌓여가지고 그 독이 쌓여가지고 내가 병을 앓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맞는 음식만 먹게 되면 여러분의 질병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일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병 없이 감기도 안 걸리고, 감기 걸리면요 반드시 안 맞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감기 걸립니다. 감기가 왜 걸리냐면 면역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이 건강할 때는 아무리 추위가 오고 하더라도 감기가 안 걸립니다. 그러나 내 몸의 면역성이 떨어져서 몸이 안 좋은 것을 많이 먹어가지고 면역성이 떨어질 때 추위가 온다든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지면 감기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도 안 걸리고 얼굴에 또 이 몸에 나는 종기들, 알레르기 같은 것도 안 생깁니다. 저는 또 안 맞는 음식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갈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데는 반찬이 하나도 내 몸에 맞지 않는 반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드러기가 생겨요, 몸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딱지까지 않습니다.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반드시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이 그 이상 현상을 따라서 내가 잘 지키게 되면 일생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참 이 강의를 듣는, 참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듣는 참 분들은 참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은 필수 아닙니까? 건강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고는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내 이웃까지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음식을 맞춰 먹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서 일생을, 우리가 인생 짧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누구도 피해주지 않고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프면 내 집사람이나 내 자식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나를 보고 고통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병원에 가 누워있으면 나를 간호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간호하는 것이 24시간 간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뿐만이 아니라 돈도 들어가죠. 또 내가 일을 못하죠. 아픈 사람이 일을 못하고 간호하는 사람도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손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내가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 되고 남을 위하는 것이 되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편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편식을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먹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병이 오게 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자연의 법칙, 음양의 법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양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의 법칙을 따르고 살 때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 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에 맞는 음식,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이 돼서 우리 인류가 모두 건강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65세가 넘었는데요. 제 얼굴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뭐 이쁘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참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내 이 나이에 이제 쉬어서 뒷방 늙은이가 돼야 할 이 나이에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에 강의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또 이것을 밝혀줄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건강에 대해서 또 이제 지금까지는 몸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마음은 어떻게 건강해야 할 것인지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건강해야 될 것인지 또 영적으로는 어떻게 건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